한국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강대국들이 포기했던 비행 기술을 한국이 성공해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0년간 수도 없이 시도했었고 미국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던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대한민국 울릉도 앞 바다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그 비행이 목격된 겁니다. 미국은 조작된 영상이라며 조롱했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기술을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뒤 한국에 다녀온 러시아 조사단들의 발표 내용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천재적인 발상으로 성공해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포기한 기술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사흘 전 울릉도 동쪽 해역에서 전례 없는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해면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비행체였어요. 200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2m짜리 파도가 치는 바다였어요. 그 조건에서 흔들림 없이 직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30년 전에 포기한 기술이었거든요. 브뤼셀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72시간 안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말리노프, 러시아 국영해양항공기술센터 기술감사관입니다.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게 20년째 제 일이었거든요. 웬만한 과장된 성공은 다 봐왔습니다. 나탈리아 페도로바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러시아 데이터 책임자입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나토 해양분과에서 보낸 항적 원본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은 일이 또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세르게이, 이거 심상치 않아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가요? 한국이 뭔가 띄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30년 전에 접은 기술이에요. 과장된 홍보일 겁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해면 비행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파도와 기류 문제를 우리도 못 풀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습니까? 그게요. 영상이 있어요. 위성으로 잡힌 거예요. 나탈리아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해면 위 3m 높이를 유지하며 날아가는 비행체가 보였습니다. 속도가 일정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톤 바실리에프였어요. 러시아 구파벌 대표입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았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세르게이, 도용 프레임 초안받지. 결제 라인에 올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용 프레임이라니요. 아직 검증도 안 된 상태였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고 규정하는 문서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먼저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였어요. 안톤, 아직 원본도 안 봤어요. 검증부터 해야죠. 검증은 무슨? 우리가 30년 전에 한 거잖아. 한국이 어디서 주워다 쓴 거야. 안톤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이런 식의 대화는 익숙했거든요. 구파벌 사람들은 늘 이랬습니다. 체면이 먼저였어요. 사실은 나중이었습니다. 결제는 좀 미룰게요. 브뤼셀 대응부터 정리해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톤이 화를 낼 게 뻔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섣부른 문서가 나가면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나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실패 로그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패 로그요. 30년 전 기록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 문서고에 봉인돼 있을 거예요. 왜요?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한국이 뭘 다르게 했는지. 나탈리아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비교라니요. 우리 실패와 한국 성공을 나란히 놓고 보겠다는 뜻이었어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뭘 다르게 했길래 성공한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공식 검증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안톤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코즐로프를 불러야 했어요. 러시아 시험 안전감독관이었습니다. 과거 사고 기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손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톤 방식대로 하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용, 훔친 기술, 증거 없는 비난이요. 저는 그런 식의 결론이 싫었어요. 오후에 예브게니가 보안 공지를 띄웠습니다. 대회 유출 금지 경고였어요. 모든 관련 자료를 잠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막으려는 건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숨길 게 있으니까 잠그는 거 아닐까요? 저녁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해양항공연구원 부소장 정영선이 브뤼셀에 직접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시험 기록 원본과 점검표를 먼저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허세일 거라고요. 원본을 공개한다니 뭔가 숨기려고 먼저 치고 나가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숨길 게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나서지 않거든요. 우리라면 절대 안 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관심이 생겼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문서 하나가 회람됐어요. 루카스 벤투라가 보낸 거였습니다. 나토 정무감사 라인 사람이에요. 한국 기술을 위협 요소로 분류하자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사 위협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려 하고 있었어요. 안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브뤼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72시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내부 메모를 썼어요. 과장된 성공으로 규정한다. 검증 전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안톤이 원하는 도용 프레임은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과장된 홍보인지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원본을 봐야 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야 했어요. 나탈리아가 퇴근 전에 들렀습니다. 검증팀 승인 났어요? 응. 드미트리한테 연락했어. 내일 구 문서고 열어볼 거야. 잘 생각했어요.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이 나올 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두려웠거든요.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해역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해면, 위 3m, 200km 직진. 2m짜리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요. 30년 전 우리는 저 조건에서 기체를 잃었습니다. 조종사도 잃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바다 위를 날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오만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집중해야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브뤼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카스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게 20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거든요.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실패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성공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72시간.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뤼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토 해양분과 긴급 회의였어요. 저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12개국 대표가 접속해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루카스 벤투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토 정무감사 라인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결론 초안을 공유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을 위험 복제물로 분류하는 문구를 넣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복제물이라니요. 검증도 안 했는데 벌써 결론을 정해 놓은 거였어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흘 안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흘, 3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급했거든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 헤일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자문이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평가는 불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어요.
한국이 어디서 기술을 가져왔는지 뻔하잖습니까?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뻔하다니요. 증거도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게 뻔한 거였습니다. 리처드는 처음부터 한국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리처드, 원본 자료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멈칫했어요. 원본이 왜 필요합니까? 위성 항적만 봐도 답이 나와요. 항적만으로 기술 출처를 알 수 있다고요? 세르게이, 당신은 너무 신중해요.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리처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먼저 결론을 내리고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어요. 오후에 새로운 공지가 떴습니다. 에밀리 로슨이 보낸 거였어요. 나토 자료무 결성 담당관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 파일 무결성 검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고요. 하지만 나탈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에밀리가 움직이면 뭔가 있는 거예요. 무결성 검사가 뭘 바꾸겠어요? 파일이 조작됐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문서를 손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나탈리아의 말에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설마 루카스 쪽에서 문서를 만졌을까요?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맞추려면 문서를 손대야 했거든요. 저녁 무렵 사토 카나에가 작업표를 배포했습니다. 나토 합동정보분석관이었어요. 일본 출신이었습니다. 위성 항적과 기상 기록을 교차 검증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관심했습니다. 일본이 왜 나서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작업표를 읽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토는 시험 당시 기상 조건과 비행 궤적을 겹쳐서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꼼꼼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톤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세르게이, 도용 표현 왜 뺐어? 검증 전이잖아요. 증거 없이 결론 내면 안 돼요. 증거가 뭐가 필요해? 우리 기술이야. 한국이 훔쳐간 거라고. 안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안톤은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관심 없었어요. 임시로 남겨둘게요. 하지만 최종 문서엔 못 넣어요. 임시, 최종에 넣어야지. 그게 우리 입장이야. 안톤, 브뤼셀에서 무결성 검사 시작했어요. 조작 흔적 나오면 우리만 망신당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톤이 잠시 침묵했어요. 무결성 검사라는 말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조작 흔적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알았어. 임시로 해. 하지만 최종엔 반드시 넣어. 안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임시라도 도용 표현을 남겨야 했습니다. 안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구파벌의 힘이 아직 셌어요. 밤이 됐습니다. 나탈리아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실패 사고 기록이었어요. 봉인을 해제한 거였습니다. 세르게이, 이거 봐요. 나탈리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기록이었어요. 우리가 해면 비행을 포기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 문제, 규류 문제, 운영 절차 붕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이게 왜요? 조작 프레임이랑 맞물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한국이 해결했다면 도용이 아니라 개선인 거잖아요. 나탈리아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못 푼 문제를 한국이 풀었다면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도용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비교 자료 만들어봐요. 우리 실패 원인이랑 한국 시험 조건을. 저는 지시했습니다.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했습니다. 비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예브게니가 언론 대응 문구를 돌렸습니다. 내부 메일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안 했는데 언론 대응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안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브뤼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부 배포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조작 보고서가 17대 부서에 회람돼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그 문서를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결론이 먼저 퍼지고 있었어요. 나토 내부 참고 자료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차 투자평가 5조 원. 한국 기술의 잠재 시장 가치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돈이 걸려 있었어요. 5조 원짜리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루카스와 리처드가 한국을 막으려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문제였어요. 한국이 표준을 가져가면 자기들 몫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이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조작 문장이 먼저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있었어요. 사실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작된 문장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야 했어요.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나탈리아가 퇴근 전에 말했습니다. 비교 자료 내일까지 정리할게요. 실패 원인 12가지 항목으로 나눠봤어요. 고마워요. 드미트리한테도 연락했어요? 네. 내일 오전에 구 문서고 열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증 절차를 밀어붙여야 했어요. 안톤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비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어요. 우리가 30년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면 그건 인정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보낸 무결성 검사 공지를 다시 읽었어요. 파일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그 문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손댔어요.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질 거였어요. 에밀리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사토도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3일 안에 모든 게 드러나겠지만 저는 그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작된 문장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사실만 봐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구 문서고를 열어야 했어요. 30년 전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한국이 뭘 다르게 했는지. 답은 기록 속에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구 문서고가 열렸습니다. 드미트리 코즐로프가 봉인을 해제했어요. 러시아 시험 안전감독관이었습니다. 30년 전 기록이 쏟아져 나왔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 앞에 섰어요.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보고서, 중단 사유서, 조종사 진술서.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읽을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드미트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세르게이, 이거 봐요. 중단 사유가 기체 성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운영 절차 붕괴예요. 점검 체계가 무너진 거였어요. 드미트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이었어요. 기체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점검이었어요. 비행 전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형식에 그쳤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기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파도와 기류를 못 잡아서 실패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록은 달랐습니다. 절차가 무너져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됐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운영이 못 따라갔어요. 점검 빠지고, 정비 기록 없고, 책임자 서명 없고.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기술 탓만 했거든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오후에 나탈리아가 비교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러시아 실패 원인 12가지 항목이었어요. 한국 시험 데이터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르게이, 여기 봐요. 나탈리아가 표를 가리켰어요. 왼쪽이 러시아, 오른쪽이 한국이었습니다. 항목별로 차이가 선명했어요. 점검 주기, 러시아는 비정기, 한국은 매 비행 전후, 정비 기록, 러시아는 구두 보고, 한국은 서면 원본, 책임자 서명, 러시아는 생략, 한국은 이중 확인. 저는 표를 읽으며 동요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였어요. 한국은 절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놓쳤어요. 시험 지속 시간 봤어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됐는데요? 2시간 10분이에요. 평균 속도 398km. 2m짜리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요. 2시간 10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30분도 못 버텼거든요. 한국은 4배 넘게 날았어요. 같은 조건에서요. 그때 브뤼셀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사톡 하나에가 보낸 거였어요. 위성 항적과 기상 기록을 묶은 교차 검증 자료였습니다. 반복된 비행 구간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사토가 꼼꼼했어요. 시험 당시 기상 조건, 파도 높이, 풍속, 비행 궤적, 전부 겹쳐서 분석했습니다. 재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시험은 재현 가능했어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날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의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로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토 자료무 결성 담당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세르게이, 해시값 불일치 나왔어요. 해시값이요? 원본 파일이랑 배포본 파일이 달라요. 누군가 문서를 손댄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었어요. 조작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결론 문구예요. 원본엔 없던 표현이 배포본에 들어가 있어요. 군사 위협이라는 단어요. 군사 위협. 루카스가 넣은 문구였습니다. 원본엔 없었어요. 누군가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비열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공식 기록에 남겨요. 그럴 생각이에요. 조작 경로 추적 중이에요. 에밀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손을 댄 게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안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세르게이, 비교 자료 만들었다며? 네, 실패 원인 정리했어요. 그거 반출 금지야. 결제 안 났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톤이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국가 체면을 이유로요. 안톤, 이건 내부 검증용이에요. 반출 아니에요. 브뤼셀에 보내려는 거 알아. 안 돼. 왜요? 사실인데요. 사실이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야. 우리가 30년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 인정하라는 거야? 안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안톤, 조작 문서 회람되고 있어요. 무결성 검사에서 걸렸어요. 우리까지 엮이면 안 돼요. 무슨 조작? 루카스 쪽에서 결론 문구 끼워 넣었어요. 원본엔 없던 거예요. 안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작이라는 말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어요. 남의 조작에 엮이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알았어. 하지만 결제 없이 보내면 안 돼. 안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제 없이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회할 방법이 있었거든요. 나탈리아를 불렀어요. 비교 자료 완성됐어요? 네. 12항목 전부 정리했어요. 브뤼셀에 보내요. 안톤 결제 라인 말고 다른 경로로.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안톤 몰래 자료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들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브게니가 로그 접근 권한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기록 열람을 막으려는 조치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교 자료는 브뤼셀로 갔어요. 에밀리가 받았습니다. 사토도 받았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비교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12가지 항목. 하나하나가 뼈아팠어요. 우리가 못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였어요. 점검 체계, 정비 기록, 책임자 서명. 한국은 그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놓쳤어요. 30년간 기술 탓만 했습니다. 파도가 문제라고,
기류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형식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매 비행 전후로 점검했습니다. 서면 기록을 남겼어요. 이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10분을 버텼어요. 2미터짜리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안정화를 절차로 붙잡았다는 거요.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 달랐어요.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사토가 보낸 교차 검증 자료를 다시 열었어요. 재현 가능. 그 문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은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했어요. 30년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요. 차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비웃었거든요. 한국이 뭘 알겠냐고요.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브리셀 마감까지요. 조작 문서와 진짜 기록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 이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편에 서기로 했어요. 그게 20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거든요. 실패를 정리하는 사람, 진실을 확인하는 사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셀에서 새 문서가 회람됐습니다. 루카스 벤투라가 보낸 수정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군사 위협 프레임이 더 강화돼 있었거든요. 어제 무결성 검사에서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루카스는 물러서기는커녕 더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뻔뻔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방향을 안 바꾸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상관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만 중요했어요. 오전 회의에서 리처드 헤일이 정무라인에 메모를 돌렸습니다. 위협 분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거 자료라고 포장했지만 속이 뻔히 보였습니다. 한국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리처드, 무결성 검사 결과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눈을 피했어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결론엔 영향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요. 문서가 조작됐는데요. 조작이라는 표현은 과해요. 수정이죠. 리처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경멸이 들었어요. 조작을 수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 없었어요. 점심 무렵 에밀리 로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세르게이, 수정 로그 분석 끝났어요. 뭐가 나왔어요? 특정 경로가 반복돼요. 새벽 3시 14분에 핵심 문구가 바뀌었어요. 같은 경로로 2번 재배포됐고요. 새벽 3시 14분. 저는 그 시각을 메모했습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문서를 손댄 거였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경로 추적 가능해요? 가능해요. 정리해서 보낼게요. 에밀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집중했어요. 조작의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와 리처드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오후에 나탈리아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검증 체계 차이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세르게이, 정리 끝났어요. 나탈리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검증 체계를 비교한 내용이었어요. 결론이 뭐예요? 실패의 본질이 검증 체계 붕괴와 맞물려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절차가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드미트리가 말한 것과 같았어요. 기체는 됐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었어요. 한국은 뭐가 달라요? 검증을 절차로 붙잡았어요. 매 단계마다 기록하고 서명하고 확인했어요. 우리는 그걸 안 했죠.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각성이 됐어요. 차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었어요. 그때 안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세르게이, 결제 라인 바꾼다. 뭐라고요? 내가 담당해서 빠져. 다른 사람이 맡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배제하겠다니요.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브리셀에 자료 보냈잖아. 내 결제 없이. 안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우회 경로로 보낸 게 들킨 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보낸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야. 우리 체면이 깎이잖아.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해요. 진실. 세르게이.
넌 너무 순진해. 이건 정치야. 진실은 상관없어. 안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결제 라인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안톤이 원하는 대로 도용 프레임이 최종 문서에 들어갈 거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러시아 내부 초안을 열었습니다. 안톤이 원하는 도용 프레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전면 폐기였어요. 새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용이 아니라 수송과 재난 가치 중심으로요. 한국 기술이 무기가 아니라 민간 자산이라는 방향이었어요. 첫머리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원본 기록 기반. 그 5글자가 핵심이었어요. 원본 기록 기반. 이 문구가 들어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작된 문서가 아니라 검증된 기록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루카스 쪽 논리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는 새 초안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톤 몰래 결제 방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세르게이, 괜찮아요? 응. 초안 바꿨어. 안톤 결제 라인 말고 다른 경로로 올릴 거야.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하지만 조작된 결론이 나가는 것보다 나아.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브게니가 내부 메일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기록 관련 메일을 전부 지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밀리가 수정 로그를 확보했어요. 사토가 교차 검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삭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새 초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본 기록 기반.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준 경쟁이 문장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결론을 쓰느냐가 중요했어요. 루카스는 군사 위협을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본 기록 기반을 밀었어요. 어느 문장이 살아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5조 원짜리 시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표준을 가져가면 판도가 바뀌어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막으려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사실이 중요했어요. 조작된 결론이 공식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됐습니다. 그건 거짓이었거든요. 20년간 실패를 정리해 온 사람으로서 거짓을 남길 수 없었어요. 새 초안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릴 거였어요. 안톤 결제 라인이 아니라 기술평가 라인으로요. 거기서 받아주면 방향이 바뀝니다. 긴장됐습니다. 성공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루카스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보낸 수정 로그를 다시 열었어요. 새벽 3시 14분. 그 시각이 눈에 밟혔습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결론을 바꾸려고요. 저는 그 결론을 다시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문장 싸움이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 마감이었어요. 브뤼셀에서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전에 새 초안을 올려야 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잠은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장이 먼저였어요. 원본 기록 기반. 그 5글자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마감 당일 아침,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였어요. 한국 제출 자료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개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화면을 켰어요. 긴장됐습니다. 회의실 화면에 15개국 대표가 떠 있었어요. 루카스 벤투라도 보였습니다. 리처드 헤일도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측 자료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시험 기록 원본과 점검표가 제출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해양항공연구원 로고가 떴어요. 그리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폭풍 해역 시연 영상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울릉도 동쪽 해역이었어요. 2m짜리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시험 조건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체가 해면 위로 떠올랐어요. 3m 높이를 유지하며 직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200km 구간을 날았습니다. 영상 길이가 12분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편집했겠지. 좋은 장면만 골랐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이었어요. 조작할 틈이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어요. 윤성우라는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험조 종사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시험 비행 기록과 절차 체크리스트를 제출합니다. 매 비행 전후 점검 내용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윤성호가 서류 묶음을 들어 보였어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어요. 점검 항목, 확인 시각, 담당자 서명.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할 줄 몰랐거든요. 우리는 저런 기록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서만 있었어요. 원본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기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국 시험감독관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점검표 원본과 정비 서명 원본을 제출합니다. 최기철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손때가 묻은 종이었습니다.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정비사 서명이 6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본을 공개하다니요. 숨길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내놓는 거였습니다. 이 서명들은 매 점검 후 현장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위조나 소급 작성이 아닙니다. 날짜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최기철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과장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태도에 압도당했습니다. 루카스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원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무결성 검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종이 재질, 잉크 성분, 서명 필적 전부 감정 가능합니다. 최기철이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루카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트집 잡을 게 없었거든요. 에밀리 로슨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조작 보고서와 원본 기록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표가 떴어요. 왼쪽이 배포본, 오른쪽이 원본이었습니다. 빨간 줄이 쳐진 부분이 보였어요.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배포본에는 군사 위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본에는 없습니다. 새벽 3시 14분에 삽입됐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작의 증거가 공식 자리에서 공개된 거였어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손댄 흔적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반박하려 했어요. 그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위협 가능성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수정 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밀리가 잘라 말했어요. 리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사토 카나에가 발언했어요. 위성 재구성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시험 구간을 위성 항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기상 기록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재현 가능입니다. 사토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지도 위에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200km를 관통했어요. 파도 높이, 풍속, 기온 데이터가 옆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시험 데이터와 위성 기록이 일치합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재현 가능이라는 말이 무거웠거든요. 한국이 진짜 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질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12분이 주어졌습니다. 각국 대표가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측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성능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검증 방식으로 판을 바꾼 거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전부 공개했어요. 원본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무기였어요.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저는 내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입장 전환 보고서였어요. 부정이 아니라 사실 정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탈리아에게 보냈어요. 러시아 대표단 내부에 돌리라고 했습니다. 안톤이 뭐라 할지 뻔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공개 검증 결과가 나온 이상 방향을 바꿔야 했거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중간 정리를 했어요. 한국 측 제출 자료의 무결성이 확인됐습니다. 원본 기록 기반 검증 절차를 공식 기록에 명시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결심이 섰습니다. 원본 기록 기반. 제가 어제 세초안에 넣은 문구였어요.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나토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위협 분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리처드와 루카스가 밀어붙인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작된 문서가 공식 자리에서 발각됐습니다. 원본 기록 앞에서 거짓이 드러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성능을 자랑할 줄 알았습니다. 숫자를 내세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절차를 보여줬어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서명 원본을 내놓았어요.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최기철이라는 사람이 인상에 남았어요. 나이 지긋한 시험감독관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원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그 태도가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거였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못해요. 숨길 게 너무 많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회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본 기록 기반 공개 검증 절차. 그 문장이 공식 기록에 남았어요.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와 리처드가 밀어붙인 군사 위협 프레임이 힘을 잃었어요. 한국이 검증 방식으로 뒤집은 거였습니다.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 살아남을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원본이 이기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러시아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안톤이 뭐라 해도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서명이었습니다. 절차였어요. 그게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무기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나토 기술평가위원회 긴급 세션이 열렸습니다. 브뤼셀 본부였어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얼굴이 떠 있었어요. 헬레나 슈미트였습니다. 나토 기술평가위원이었어요. 헬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전략 자산 분류 기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운용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위협 가능성이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표는 달랐어요. 운용 가능성이 첫 번째였습니다. 민간 수송에 쓸 수 있느냐,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였거든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밀어붙인 군사 위협 프레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헬레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연합수송 및 재난 항로 실증 안건을 상정합니다. 3개 항로를 선정해 공동 운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3개 항로. 저는 메모했어요. 나토가 직접 실증에 나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활용하겠다는 방향이었어요. 한국 측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영선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해양항공연구원 부소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정했어요. 상용 및 구호 우선 원칙과 공동 운용 조건을 문서로 제출합니다. 정영선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조건이 명확했어요. 군사 목적 우선 사용 금지, 재난 구호 및 민간 수송 우선, 공동 운용 시 기술 공개 범위 협의.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원칙을 지키면서 협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군사 목적 우선 사용은 왜 금지합니까? 루카스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 기술의 본래 목적이 민간 수송이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정영선이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루카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트집 잡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군사 위협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자산이라는 걸 못 박은 거였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기 논쟁이 아니라 항로 표준 경쟁으로요. 5조 원짜리 시장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시장이 아니라 민간 시장이었어요. 수송과 재난 대응.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사토 카나에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성 검증 수치로 성능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재현 가능 결론을 문서에 반영합니다. 사토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운항비용 67% 절감. 적재 40톤급. 실증 항로 3개.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운항비용이 67%나 줄어든다니요. 기존 해상 수송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어요.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 시험 데이터와 기존 해상 수송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연료비, 인건비, 시간 비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사토가 설명했어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밀리 로슨이 발언했어요. 조작 보고서 유통 경로를 최종 보고서 부록에 넣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조작의 증거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였어요. 누가 문서를 손댔는지, 언제 어떻게 배포됐는지 전부 기록되는 거였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부록 반영은 과합니다. 내부 검토 사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부 검토로는 부족합니다. 공식 기록에 남겨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밀리가 잘라 말했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 라인에서 검토한 결과 부록 반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루카스 위원의 이의는 기각합니다. 루카스가 얼굴이 굳었어요. 감사 라인에서 제동이 걸린 거였습니다. 더 이상 문구를 바꿀 수 없게 됐어요. 저는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루카스가 힘을 잃고 있었어요. 처음엔 회의를 주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밀려나고 있었어요. 조작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은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탈리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세르게이, 러시아 내부 인정 문장 초안 작성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완성은 한국이 했다. 그렇게 넣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완성은 한국이 했다. 그 문장이 무거웠거든요. 30년간 우리가 못한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가요. 결제, 라임 확보해야 해요. 안톤이 반대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밀어붙여야 해요. 공식 기록에 거짓을 남길 순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알겠다고 했어요. 저녁 무렵 안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세르게이, 그 문장 뭐야? 완성은 한국이 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라고. 안톤, 나토에서 조작 경로가 공식 기록에 남아요. 우리까지 거짓말하면 더 망신당해요. 안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작 경로라는 말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루카스가 조작하다 걸렸잖아요. 우리도 거짓 문장 넣으면 같이 엮여요.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안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표현 좀 순화해. 완성은 너무 세. 기술 실현은 한국이 했다. 이 정도면 어때요? 그 정도면 되겠네. 결제 넣어. 안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결제 라인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표현은 조금 바뀌었지만 방향은 같았어요. 한국을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회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략 자산 분류 기준표, 운용 가능성, 민간 수송, 재난 대응,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기 논쟁이 아니라 항로 표준 경쟁이었어요. 누가 새로운 수송 표준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16조 원. 기술평가 보고서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전략 자산 가치 추정치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었어요.
군사 위협이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루카스와 리처드가 막으려 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한국이 표준을 가져가면 자기들 몫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위협 프레임을 씌우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감정이나 체면으로 결정하면 안 됐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게 맞았어요. 내일 최종 인증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 공식 기록에 남을지 정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실현은 한국이 했다. 그 문장이 살아남아야 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었어요. 민간 우선, 구호 우선. 그 원칙을 지키면서 협력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당당했어요. 저는 그 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못했거든요. 체면에 매달렸어요.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허비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공식 문장이 정해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나토 기술평가위원회 최종 세션이 열렸습니다.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이었어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20개국 대표가 떠 있었어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한국의 해면비행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전략 자산. 공식 분류였어요. 군사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수송과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거든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밀어붙인 프레임이 무너졌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헬레나 슈미트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나토 기술평가위원이었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인증 문서에 최종 문구를 확정합니다. 원본 기록 기반 검증. 이 표현을 공식 기록에 명시합니다. 원본 기록 기반 검증.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존중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 공식 표준이 된 거였어요. 숨기지 않고 전부 공개하는 방식. 그게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헬레나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전략 자산 가치 추정 16조 원. 연합수송 및 재난 항로 실증 세계 노선. 공동 운용 조건 협의 진행. 16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한국 기술의 시장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였습니다. 러시아 측 순서가 됐습니다. 이리나 페트로바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대변인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공동 문구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공동 성명에 동의합니다. 기술 실현은 한국이 했다. 이 문구를 승인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리나가 승인한 거였어요. 체면보다 사실을 택한 거였습니다. 30년간 우리가 못한 걸 인정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때 안톤이 손을 들었습니다.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 문구는 과합니다. 러시아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발하는 거였어요. 체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안톤 위원, 구체적인 이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이 물었어요. 러시아가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발전시킨 것뿐입니다. 완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안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끼어들면 안 됐거든요. 다른 사람이 반박해야 했어요. 나탈리아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실패 로그 비교 자료를 제출합니다. 러시아의 원천 기술은 운영 절차 붕괴로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그 절차를 재구축해서 성공했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실현입니다. 나탈리아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비교 자료가 떴습니다. 러시아 실패 원인 12가지. 한국 시험 데이터. 차이가 선명했어요. 안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코즐로프가 보충했어요. 30년 전 사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체 성능이 아니라 점검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톤의 반발을 여기서 끝내야 했어요.
안톤,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을 부정하면 우리만 망신당해요. 제가 말했어요. 안톤이 화면 너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기록 앞에서 체면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이의를 기각합니다. 공동성명 문구를 확정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안톤의 반발이 막힌 거였습니다. 공식 문장이 살아남았어요. 에밀리 로슨이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조작 보고서 유통 경로를 공식 기록에 봉인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시됩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조작 경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4분 수정. 2번 재배포. 17개 부서 회람. 전부 기록으로 남았어요. 저는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조작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된 거였어요. 루카스와 리처드가 손댄 적이 공식 기록에 박힌 거였습니다. 안도했어요. 사토 카나에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위성 재현 결과를 최종 보고서 부록으로 편입합니다. 재현 가능 판정이 공식화됩니다. 사토가 문서를 제출했어요. 부록 1개가 추가됐습니다. 한국 시험의 재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였어요. 의장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나토 기술평가위원회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해면 비행 기술 완성을 공식 확인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여운이 밀려왔습니다. 완성.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30년간 우리가 포기한 기술을요. 공식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러시아 측 결제 통보 순서가 됐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어요.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러시아 국영해양항공기술센터 기술감사관 세르게이 말리노프입니다. 러시아 측 결제를 완료했음을 통보합니다. 저는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술 실현은 한국이 했다. 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20개국 대표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인정한 거였습니다. 30년간 매달렸던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고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제 확인됐습니다. 공동성명을 공식 발표합니다. 화면에 최종 문서가 떴습니다. 나토 기술평가위원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두 기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면 비행 기술 완성을 공식 확인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성능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검증 표준으로 규칙을 바꾼 거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방식, 원본을 내놓는 태도, 그게 새로운 표준이 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최종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6조 원, 전략 자산, 원본 기록 기반 검증. 그 단어들이 눈에 밟혔어요. 3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시간이요.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절차를 쌓았어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였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우리가 못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그쳤어요. 체면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 단계마다 기록했어요. 확인하고 서명받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공개했어요.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오늘 공식 문장이 확정됐습니다. 역사에 남을 기록이었어요. 한국의 해면 비행 기술 완성. 그 문장이 공식 기록에 박혔습니다. 저는 여운이 남았어요. 20년간 실패를 정리해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성공을 인정하는 날이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최기철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손때 묻은 점검표를 들고 나왔던 시험감독관이요. 화려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원본을 내밀었어요. 이게 증거라고요. 그 태도가 존중스러웠습니다. 30년을 버틴 사람이었어요. 기록으로 버텼습니다. 서명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였어요. 공동운용협의, 실증 항로 선정, 기술 공유 범위 논의.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공식 문장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2025년 11월 11일 모스크바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 서문을 써야 했습니다. 화면에 빈 문서가 떠 있었어요.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16조 원, 전략 자산, 공동 운용. 쓸 수 있는 단어는 많았어요. 하지만 첫 문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면 비행을 포기한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절차를 쌓았어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쓰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첫 문장을 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검증의 표준을 기록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16조 원보다 먼저 써야 할 말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방식이 핵심이었거든요. 나탈리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세르게이, 공식 등록 절차 끝났어요. 뭘 등록했어요? 실패 로그랑 비교 자료요. 러시아 내부 보관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넣었어요. 나탈리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등록 확인서였습니다. 30년 전 실패 기록과 한국 시험 데이터 비교 자료. 전부 공식 문서로 남았어요. 저는 여운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거였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고마워요. 나탈리아. 수고했어요. 세르게이야말로요. 안톤 반발 막느라 힘들었잖아요. 나탈리아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안톤이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기록 앞에서 체면은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에 드미트리 코즐로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 시험 안전감독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세르게이, 재발 방지 항목 확정했어요. 뭘 넣었어요? 점검 체계 재구축, 정비 기록 의무화, 책임자 서명 이중 확인. 한국 방식을 참고했어요. 저는 수긍했습니다. 한국 방식이요. 결국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으니까요. 배워야 했습니다. 잘했어요. 드미트리. 그게 맞아요. 3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요. 드미트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지금부터 바꾸면 됐습니다. 점심 무렵 브뤼셀에서 공문이 왔어요. 한국 측 기록 보관 절차 완료 통보였습니다. 최기철이 시험 원본을 보관소에 이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존중이 들었습니다. 최기철. 손때 묻은 점검표를 들고 나왔던 시험감독관이요. 화려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원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그 사람이 30년을 버틴 거였어요. 기록으로 버텼습니다. 서명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 공식 인증을 받은 거였습니다. 오후에 정영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해양항공연구원 부소장이었습니다. 화상통화였어요. 세르게이 감사관님, 공동 운용 조건 문서 최종본 정리했습니다. 대외 협력 창구에 등록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민간 우선, 구호 우선 원칙 그대로죠. 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저희 원칙이니까요. 정영선의 목소리가 단정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이 원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군사 목적이 아니라 민간 수송과 재난 대응. 그 방향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협력 잘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영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협력자였어요. 판이 바뀐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예브게니가 내부 보안 봉인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어요. 과거 기록 관련 접근 권한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예브게니가 뭔가 숨기려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봉인이 아니라 보존이었어요. 실패 기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식 보관하는 거였습니다. 나탈리아가 등록한 자료도 포함돼 있었어요. 예브게니, 이번엔 제대로 한 거죠? 네, 삭제 아니에요. 보존이에요. 규정대로 했어요. 예브게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 서문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첫 문장이 떠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검증의 표준을 기록한다. 저는 그 아래의 문장을 이어 썼습니다. 16조 원의 가치보다 먼저 원본 기록 기반 검증이라는 방식이 인정받았다. 한국은 성능이 아니라 절차로 승부했다.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 그게 새로운 표준이 됐다. 저는 문장을 읽으며 확신이 들었어요.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돈보다 방식이 먼저였어요. 그걸 기록해야 했습니다. 결론 문장을 써야 했어요. 무슨 말로 끝낼지 고민됐습니다. 30년을 정리하는 문장이었거든요. 가볍게 쓸 수 없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쳤어요. 우리가 못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맞았어요. 30년간 기술 탓만 했습니다. 파도가 문제라고, 기류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서명을 생략했어요. 체면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 단계마다 기록했어요. 확인하고 서명받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공개했어요.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서문이 완성됐어요. 내일 아침에 제출하면 됐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최종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토 기술평가위원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공동성명, 한국의 해면비행 기술 완성을 공식 확인함. 그 문장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서명한 사람이었어요. 20년간 실패를 정리해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성공을 인정하는 서명이었거든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기록하는 일이요. 남의 성공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게 맞았거든요. 최기철이 떠올랐어요. 손때 묻은 점검표, 육필 서명, 화려한 말 대신 원본을 내미는 태도. 30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배워야 했어요.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 체면보다 사실을 택하는 태도. 그게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였어요. 공동운용협회, 기술 공유, 실증 항로 선정.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서문의 한 줄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그 문장이 남았습니다. 30년을 정리하는 한 줄이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필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어요. 사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길었어요. 하지만 이제 방향은 알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 체면보다 사실을 택하는 것, 절차를 지키는 것.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걸 배우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최기철 감독관이 점검표 원본을 들어올리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었거든요. 복사본이 아니라 진짜 원본이었어요. 30년을 기록하고 서명받고 보관한 거였습니다. 화려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내밀었어요. 이게 증거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러시아 감사관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기술이 아니라 절차가 이긴 거였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버틴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요즘은 빠른 게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쓰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버티는 거더라고요. 30년을 기록하고 서명받고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 그게 세계를 이기는 방식이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버티셨잖아요. 70년대 독일 탄광에서 석탄가루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햇볕 아래 모래바람 맞으며 땀 흘리셨던 분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밤새 박음질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버텨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늙었다. 이제 한 게 없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된다. 선생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에 주름 있으시죠? 손에 굳은 살 박혀 있으시죠? 그게 훈장이에요.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게 만든 증거랍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감동을 더하다는요, 앞으로도 선생님들 말동무 하고 싶어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 그때 저 찾아와 주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1월 중순이잖아요. 바람이 매섭습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요, 귀마개 있으시면 그것도 쓰시고요. 따뜻한 국물 드세요. 미역국이든 된장찌개든 뜨끈한 거요. 몸 안 따뜻하면 마음도 움츠러들거든요. 아프신 데 있으시면 병원 가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밤 거울 보시면요. 거기 비친 얼굴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요. 잘 버텼다고요. 선생님은 충분히 잘 사셨어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